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9월 중순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열대야를 넘어서 한낮에는 30도, 32도를 웃도는 날씨로 이게 9월이 맞나? 정말 가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 차례 비가 더 오고 나면요. 좀 무더위가 가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함께 가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죠. 9월에도 더운 날씨가 지속돼서요. 부산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는요. 9월 14일까지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엊그제였죠. 14일에 폐장을 했는데요. 그동안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방문객이 방문을 해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9월 중순까지 운영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마지막 날, 폐장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피서지 분위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니까요. 바닷가 놀러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9월 중순에도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또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름 휴가를 못 떠나신 분들이 9월 중순까지 운영하는 이런 바닷가 해수욕장에 갈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아마 9월 중순까지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부산 해운대 한번 방문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9월 23일은요. 바로 추분이라는 절기인데요. 밤이 길어지는 시기를 뜻하고 추분을 즈음하여 논밭에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직 날씨가 너무 무더운 탓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지속돼서 사람들도 적응하기 힘든 만큼 식물과 동물들도 이 날씨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태계의 자연적인 흐름, 먹이사슬 이런 게 점차 깨지면서 인간에게까지 결국에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더워 할 것만 아니라 이렇게 더움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고 이 상태로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 다 같이 실천하고 노력해야겠죠. 모두 다 함께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일상화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 첫 번째 곡 듣고 만나서 그림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입니다. 널 처음 만난 날 멀리서 좋아하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보신 곡은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주 화가와 같은 고향을 가진 화가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눴던 화가 카날레토 기억하시나요? 그 카날레토라는 화가가 베네치아 화가였고 베네치아의 풍경을 굉장히 잘 그린 화가였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화가 또한 베네치아 화가입니다. 자, 바로 이름은 틴토레토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카날레토, 틴토레토. 약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이런 이름이 유행했었나 봐요. 자, 화가 틴토레토. 저도 처음에는 조금 생소했는데요. 우선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틴토레토는 1519년에 태어나서 1594년에 생을 마감한 화가이고요. 16세기 중후반에 베네치아에서 활약한 화가입니다. 특이한 시점의 역동적인 구성, 독창적으로 배치된 극적인 자세의 인물들, 또 극단적인 명암대조를 특징으로 하는 에너지 넘치는 그의 작품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고 바로크라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성기 르네상스가 끝나는 1520년부터 16세기 말까지를 매너리즘 시대라고 부르죠. 틴토레토의 회화에도 매너리즘의 조형 언어가 발견되나 틴토레토의 그림은 피렌체나 로마 중심의 전형적인 매너리스트들의 작품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틴토레토의 위치는 15세기 벨리니부터 지오르지오네, 티치아노를 거쳐 내려온 베네치아 화파의 전성기, 또 베네치아의 르네상스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틴토레토의 큰 특징들과 그가 살았던 시대 배경을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제는 자세하게 생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틴토레토는요, 베네치아에서 천을 염색하는 장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야코프 로부스티이나 그는 어린 염색공이라는 뜻의 별명인 틴토레토를 자기 이름처럼 사용해서 별로 지위가 높은 편이 아니었던 장인적인 출신 배경을 감추기보다는 광고하는 듯한 면모를 보여줬죠. 또 틴토레토는요, 자녀 8명을 두었는데요. 그중 화가로 이름을 남긴 3 자녀, 즉 마리에타, 도메니코, 마르코 역시 로부스티보다 틴토레토로 더 자주 불렸다고 합니다. 틴토레토가 부친의 염색업을 돕다가 언제 누구에게 그림을 배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크 시대 베네치아의 화가이자 전기작가인 리돌피가 1642년에 쓴 틴토레토라 불리는 지아코프 로부스티의 생애에서 그에 대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사적 자료이나 이 시기 대부분의 저작이 그러하듯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리돌피는 틴토레토가 티치아노의 제자였으나 그의 출중한 재능을 질투한 스승에 의해 쫓겨났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이 많이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리돌피는 틴토레토가 작업실 벽에 미켈란젤로의 드로잉과 티치아노의 색채라고 써붙이고 좌우명을 삼았다는 말도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 틴토레토의 그림이 두 화가의 장점을 종합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틴토레토는 거의 독학으로 대가들의 작품을 공부하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주요한 두 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피렌체와 베네치아 회화의 장점을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계승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로 나온 비정통적인 양식은 당대와 후대에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틴토레토는 21살이 된 1539년부터 독립적인 마스터로 활동했는데 오랫동안 이름과 후원자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활동 10여 년 만인 1548년에 제작한 대형 유화 작품 성마가의 기적은 틴토레토 특유의 양식이 성립된 것을 보여주며 베네치아 사회에 그의 이름을 알린 사실상의 공식 데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주문자는 수코올라 그란데 디 산 마르코라는 평신도들의 자선 단체이고 본래 설치 위치는 같은 이름의 단체 회관이었다고 합니다. 작품 성마가의 기적을 보면요. 1548년에 캔버스의 유화로 제작되었고요. 416cm 곱하기 544cm로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현재는 베네치아의 아카데미아 갤러리에서 소장 중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샘 킴의 Who Are You입니다. Where I am, who I am. 감옥 같은 이 쓸쓸함.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모두 나를 지나가게만 했던 이곳. Oh, where I am. Who are you? Who are you? 감출 수 없는 기쁨. 미친 듯 세상을 뒤집어 쳤던 꿈에서조차 엉켜지고 있던 그대. Where are you? 내가 꼭 찾아낼게. 내가 널 알아볼게. 네가 힘든 곳 어디든 모습이 어떻든 꼭 알아볼게. 내가 꼭 기억할게. 내가 널 바라볼게. 네가 없는 곳에서도 수많은 해가 져도 잊지 않을게. 너의 말투 표정 하나까지 담아갈게. 흐린 하늘 멈춘 구름. 왜 모든 게 두려울까. 너와 있는 시간이 느려지고 자꾸 멀어질 네 손을 붙잡고 있어. I beg for life. 내가 꼭 찾아낼게. 내가 널 알아볼게. 네가 힘든 곳 어디든 모습이 어떻든 꼭 알아볼게. 내가 꼭 기억할게. 내가 널 바라볼게. 네가 없는 곳에서도 수많은 해가 져도 잊지 않을게. 내가 널 이렇게 꼭 안고 있으면 자꾸 모두 잊어버리게 돼. 내가 돌아가야 하는 곳. 내가 꼭 찾아낼게. 내가 널 따라볼게. 네가 힘든 곳 어디든 모습이 어떻든 꼭 알아볼게. 내가 꼭 기억할게. 내가 널 바라볼게. 네가 없는 곳에서도
감정 하나까지 담아갈게.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샘 킴의 Who Are You였습니다. 도깨비 OST였죠. 도깨비 드라마가 나온 지 거의 한 10년은 돼가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래됐다는 느낌도 안 들고요.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OST들도 하나같이 좋고요. 자, 이어서 틴토레토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베네치아 특유의 문화 중의 하나인 수코올라라는 조직은요, 13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1600년경 활동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들 중 특별히 회원이 많고 부유한 단체는 수코올라 그란데라고 불렸는데 16세기 중반에는 6개의 수코올라 그란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의 회관을 건립하고 그 내부를 단체의 이름으로 내세운 수호 성인과 관련 있는 미술 작품으로 장식해 16세기의 주요한 미술 후원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신앙심 깊고 보수적인 평민들로 구성된 수코올라는 군주, 귀족과 지식인 그룹이 후원한 미술과 다른 성격의 미술 작품을 낳게 했습니다. 말년의 틴토레토는요, 이웃나라의 군주, 베네치아의 총독 등의 주문을 받기도 했지만 생애 대부분에 걸쳐 제작한 대부분의 작품은 이런 수코올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수코올라의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평생 베네치아를 떠나지 않고 베네치아의 수코올라와 그 계급, 이들의 취향을 대변했습니다. 이는 이 계급을 위해 일한 적은 있으나 이들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보이거나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적은 없었던 또 국제적이고 궁정적인 회화의 군주 티치아노와 대조되는 면입니다. 그의 작품 성 마가의 기적은 중세에 만들어진 성인전에 나오는 마가의 사후에 일어난 기적 이야기들 중 하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방스 지방에 살던 한 노예가 주인이 금했는데도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성당으로 순례 여행을 다녀오자 화가 난 주인이 그의 눈을 뽑고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했으나 성 마가의 힘으로 고문 도구들이 다 부셔져 주인도 성인의 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림 중앙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이 노예이고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에 떠있는 인물이 성 마가입니다. 화면 가운데에서 등을 보이고 선 인물은 부러진 망치를 오른편의 높은 의자에 앉은 주인에게 보여주고 있죠. 화면 전경을 가득 채운 인물들은 이 기적을 놀라워하며 구경하고 있으나 기적의 원인이 된 성 마가의 존재는 알아차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인물 배치와 색상은 좌우, 상하가 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그것이 그림에 균형 있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찬 움직임으로 가득 찬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일단 성인과 노예를 화면과 거의 직각을 이루게 배치한 시점이 그림을 독특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는 이런 단축법을 즐겨 사용해서 그림에 깊은 공간감을 주었습니다. 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의 주인공들은 화면을 뚫고 나와 관람자를 회화 공간 안으로 끌고 들어갈 것 같은 생생한 활력을 보여줍니다. 모든 연령과 인종을 망라한 듯 다양한 구성원이 모인 구경꾼, 즉 기적의 증인들의 자세도 누구 하나 편안히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그린 인물에서는 표정이나 개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익명화된 인물들은 집단 속에서 취하고 있는 자세와 동작으로 화가가 연출하는 드라마의 한 배역을 담당합니다. 그에게 신앙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뒤틀린 인물의 자세는 매너리즘 화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것이나 폰토르모나 로쏘, 피오렌티노 등 전형적인 매너리스트들의 조형 언어가 자의적이고 미학적인 성격을 가진 데 반해 틴토레토의 경우는 양식보다 이야기의 효과적인 전달이 1차적인 관심사였고 조용의 초점도 소통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 맞추어졌습니다. 그림의 기법에 있어서는 더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매너리스트들의 작품이 금속성이 느껴질 정도로 깔끔한 마무리로 우아한 궁정풍을 띄었던 데 반해 마무리를 다 하지 않은 듯해서 신속하다라는 뜻의 프레스테차라는 말로 불렸던 틴토레토의 기법은 서민적이고도 거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성시경의 거리에서입니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달아서 낯익은 벽 기대보며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내가 보여.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성시경의 거리에서였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어릴 때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도 정말 변함없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틴토레토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틴토레토의 기법 중에 프레스테차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무리를 다 하지 않은 듯해서 신속하다라는 뜻의 프레스테차였는데요. 틴토레토의 작업 속도는 전설적이었습니다. 76살까지 산 긴 작업 기간 동안 대작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그가 한 작업의 양은 작품 수보다 작품의 면적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의 붓이 지나간 캔버스의 넓이는 3,500제곱미터에 달해서 한 비평가는 그의 붓을 빗자루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작품 크기가 굉장히 컸잖아요. 아까 첫 번째로 저희 알아봤던 작품 성마가의 기적도요. 크기가 416cm 곱하기 544cm로 굉장히 컸습니다. 같은 작품 수를 그려냈다고 해도 이 한 작품의 크기, 그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틴토레토의 작품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은 그가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스콜라 그란데 디산 로코입니다. 이곳을 장식할 작품의 주문을 얻는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빠른 그의 작업 속도가 약간 부도덕하게 이용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본래 스콜라에서는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뽑기 위해 화가들에게 스케치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틴토레토는 다른 화가들이 스케치를 제작한 기간에 유화를 완성시켜서 그림이 놓을 자리에 설치해버렸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자 틴토레토는 작품 가격을 지불할 생각이 없으면 그것을 기증하겠다고 했고 기증품을 거절할 수 없는 규약이 있었던 스콜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손이 빠르면 다른 화가들이 스케치를 할 때 유화 작품을 완성해서 걸기까지 했을까요? 이게 그의 또 남다른 재능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머리를 써서 기증을 하도록 했네요. 결국 틴토레토는 1564년부터 1588년까지 이 건물의 여러 방에 신구약 성서와 마리아의 일생 등을 주제로 한 30여 점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작품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가로가 12m를 넘는 대작으로 그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요, 엘 그레코가 세계 최고의 그림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스콜라 그란데 디 산 로코는 전염병에 대한 치유의 힘을 가진 성 로크를 수호 성인으로 하는 조직으로 1478년 베네치아를 휩쓴 역병 이후에 창설되었는데요. 1527년과 1571년에도 베네치아에 전염병이 돌면서 회원이 급증해서 16세기 말에는 가장 부유한 스콜라가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아직도 활동 중이고 이 화관을 장식한 틴토레토의 그림도 원래의 상태 그대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작품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설치된 방은 그림이 걸린 쪽의 면이 긴 방이라 맞은편 벽에 기대서도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이 작품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이 작품도 크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이 작품은 536cm 곱하기 1224cm입니다. 굉장히 큰 작품이죠. 맞은편 벽에 기대서 서도 이 그림 화폭의 길이가 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하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극장의 객석, 가장 앞줄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하게 관람자가 화면에 파묻혀 그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주고 그림의 전체 구도와 함께 세부의 디테일도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중앙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시선을 맞추는 것은 예수의 오른쪽, 대각선을 만들어 관람자에게 예수를 주목하게 만드는 십자가에 달린 선한 행악자입니다. 그에게 예수가 한 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단체가 자선과 기도의 효력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 중시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림에는 예수의 죽음을 전후해 시차를 두고 벌어진 일들이 한 화면에 모아 보여지고요. 도상과 내러티브가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에 실제가 함께 나타나기도 있습니다. 이는 틴토레토 그림 전반에서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뽑기를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관심사에 몰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고 혼절하는 중앙 하단의 그룹은 영적인 지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것은 예수가 바라는 빛입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림의 광원은 화면 상단 중앙의 그 빛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순순이의 지환의 슬픈 초대장입니다. 내 야윈 손으로 온 초대장 위에 널 데려간다는 그 왕의 이름 오래전 헤어지던 날 자꾸 내 눈앞에 스쳐 혼자서도 난 서글픈데 수화기 너머로 젖은 네 목소리 그때 왜 날 보내줬냐고 처음부터 널 사랑했다며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다고 그 많은 사연들 다 버려둔 채로 날 떠난 너였잖아 지금 그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제 와서 또 바보처럼 흔들려 누구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순순히 지완의 슬픈 초대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틴토레토의 그림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틴토레토의 그림에서는 자연광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인물의 뒤쪽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빛에 압도됩니다. 번갯불과 같은 이 빛은 화면의 등장인물들에게 거친 붓질로 묘사된 흰색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주며 이들의 극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그림을 긴장된 에너지로 가득 채웁니다. 틴토레토는 작업 속도만으로 주문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화풍으로도 일감을 얻거나 가로채서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늘 주문이 밀려 약속한 마감 날짜를 맞추지 못하는 티치아노에게 그림을 주문한 사람을 상대로 티치아노 양식으로 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제안해 일을 맡았는가 하면 그보다 10살 어렸던 베로네제가 귀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자 그의 양식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주문자의 취향에 화풍을 맞춘 예로 작품 은하수의 기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를 위해 그린 것으로 티치아노를 연상시키는 베네치아 화파 특유의 따뜻하고 조화로운 색상과 비교적 꼼꼼한 마무리, 또 부드러운 명암 처리로 귀족적인 취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영업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뭔가 이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약간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빠르다, 어떻게 보면 약삭 빠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 당시 화가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림의 주제는 그리스 신화에서 온 것으로 제우스가 인간 알크메네에게서 낳은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잠든 헤라의 젖을 빨게 했는데 놀라 깨어 이를 물리친 여신의 가슴에서 나온 젖이 일부는 하늘로 올라가 은하수가 되고 일부는 땅에 떨어져 백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그림은 하단이 잘려 본래 그려졌던 백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에서도 틴토레토 특유의 시점과 인물 배치 방법을 읽을 수 있는데요. 헤라의 몸이 만드는 대각선과 머리 쪽에서 본 단축법으로 그려진 제우스가 그리는 대각선이 교차하며 그림을 소용돌이와 같은 운동감과 에너지로 채우고 있습니다. 틴토레토가 평생 가장 많이 그린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최후의 만찬인데요. 그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1547년부터 사망한 해인 1594년까지 적어도 8번 이상 이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림은 수콜레 델 사크로멘토라는 성찬을 지키는 것에 사명감을 갖고 있던 평신도 단체를 위해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의 화가들에게 그의 최후의 만찬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요. 만찬의 식탁은 화면과 평행하게 놓였고 그림은 예수가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틴토레토가 초기에 그린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의 틀을 거의 따르고 있었으나 점점 자신만의 관심사와 양식의 특징이 드러났고 1594년에
산 지로르지오 마지오레 교회를 위해 그린 작품 최후의 만찬은 그 고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만찬의 식탁이 대각선으로 놓인 것은 화면의 깊은 공간감을 선호한 틴토레토의 화풍과도 연관이 있지만 그림이 설치된 장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비롯해 식탁이 화면과 평행을 이루는 최후의 만찬은 보통 수도원 식당의 정면 벽에 설치되었는데 틴토레토의 이 작품은 채플의 오른쪽 끝 벽에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채플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림의 식탁은 정면으로 보이는 효과를 냈죠. 그림이 묘사하는 장면은 전통적인 배신 예고 순간이 아닙니다. 예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사제처럼 사도들에게 빵을 먹이고 있는데요. 이는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의 입장에서 중요해진 성찬식이라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화면 오른쪽 바닥에는 대야와 수건이 놓여 있는데 이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예수의 행위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이 시기 교회와 단체가 두 가지 주요한 덕목으로 내세웠던 겸손과 자선을 예수가 모범적으로 보여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Yes and입니다. energy is yours, and mine is mine. What's mine is mine. My face is saying I don't need no disguise. Don't comment on my body to not reply. Your business is yours, and mine is mine. Why do you care so much? Who's right? Why? Say that shit with your chest. Be your own fucking best friend. Say that shit with your chest. Keep moving your best friend.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Yes and 였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 작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왼쪽 아래 구석에 지팡이를 짚은 거지가 등장하고 사도의 행색이 초라한 건 역시 성스러운 가난과 겸손의 미덕,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도들의 개성이 묘사된 레오나르도의 그림과 달리 사도들의 용모가 개별적 특징을 보이기보다는 몸 동작만으로 구별되며 집단의 일원으로서 같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그림이 보여주는 종교적인 드라마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도 틴토레토 종교화만의 특징입니다. 그림을 서민적이고 대중적으로 보이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만찬이 베풀어지는 장소인데요. 같은 시기 베로네제가 같은 주제로 그렸던 그림이 보여주는 귀족적이고 화려한 향연과 극단적으로 대조되게 틴토레토의 만찬장은 서민들이 사는 집의 지저분한 부엌 한 구석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조연들이 주연인 예수와 사도들보다 더 크게 그려져 시선을 끌고 관람자를 그림 속으로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여성이 든 접시의 흰색 음식은 틴토레토가 구약을 주제로 한 그림에서 하늘에서 유대인에게 떨어진 만나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뒤를 보이고 선 남성이 전하는 메시지는 구약의 음식, 즉 옛 계약의 신약의 음식, 즉 예수가 먹이는 빵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가장 밝은 빛은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의 몸 뒤에서 나오고요. 사도들도 몸 뒤에서 빛을 발하고 이들의 영적인 빛이 어두운 공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화로에서 나온 빛과 연기는 천사의 모습으로 변해 역시 한 화면 안에 여러 층위의 실제가 공존하는 틴토레토 특유의 화풍을 보여주는데요. 작품의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특징이 보여주듯 틴토레토의 주요 후원자층은 귀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은 그의 거친 화풍을 좋아하지 않았고 티치아노도 자신을 이어 베네치아 화파를 이끌 화가로 베로네제를 선택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576년에 티치아노가 사망하고 1588년에는 그보다 어린 베로네제도 세상을 떠나자 베네치아 화파의 르네상스를 마무리하는 대표자는 틴토레토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양한 양식과 기법을 구사해 총독궁을 장식하고 명사들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프라하, 만토바, 스페인 궁정에서 들어온 주문을 소화해냈습니다. 틴토레토는 활동 초기에 부유하고 권력 있는 후원자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료 화가와 감식가들에게 비판을 당해가면서 낮은 가격으로 빠른 시간에 다작을 했으나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틴토레토는 신앙심이 깊었을 뿐 아니라 가정적이고 성실한 가장이었으나 그가 사망하고 난 후 그의 아내는 국가의 생활비 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늘 논쟁의 대상이었죠. 당대의 작가 아레티노, 바사리 등은 그의 그림이 보여주는 개성과 사실주의, 비범한 힘을 일부 인정했으나 마무리가 부족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틴토레토가 그린 성자가 시장에서 흔히 만나는 평범한 사람 같다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죠. 그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었던 오랜 시기를 거쳐 틴토레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것은 19세기 초 러스킨과 같은 낭만주의적 비평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틴토레토가 르네상스 후기 베네치아 사회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환경에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지킨 예술가로 평가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그에 대한 낭만주의의 투사를 제거하고 그의 화풍에 미친 피렌체, 로마의 매너리즘의 영향을 강조하는 등으로 그의 미술사적 위치를 정확히 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막시스트 분석가들은 그를 귀족의 미학에 맞서 부르주아 계급의 취향과 입장을 대변한 화가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베네치아의 화가 틴토레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당시 티치아노와 베로네제가 있었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그림을 그렸던 틴토레토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그림 그리는 밤을 진행한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